안녕하세요. 당나귀 삼촌입니다. 종목방에서 상담을 주신 두 번째 종목으로 일양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피터 원장님께서 8만 1,000원 정도의 비중 10%로 매매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 흐름을 보다가 조금 특이한 흐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선정을 했습니다. 이 종목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대웅제약이나 일양약품이나 상당히 업력이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이에요. 기업 내용을 먼저 보시면 뭐 국민연금에서 7%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뭐 회사의 기본적인 업력과 견주함은 대단합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1946년부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. 70년이 넘었죠.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 기본적인 스타디셀러의 약들들 또 14번째 신약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니까 뭐 기존에 잘 팔리는 약들도 있고 또 신약도 개발 중이고 자기 업력에 되게 충실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또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그 작년 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하게 그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이 좀 많이 줄었고요. 중국 법인 쪽에서도 좀 부진한 영업이 되다 보니 실적 부진이라든지 영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같아요. 지금 본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지금 그 1분기나 2분기의 매출을 따져봐서 뭐 3, 4분기를 본다고 하면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.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꾸준함이에요. 지금 보시면 3천억 정도 매출을 못할 때도 200억 정도가 났고 또 3천억 매출이 넘어갈 때는 300억 정도 매출이 났고 영업이익이 났고요. 이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팔리는 약품들이 우리한테는 귀에도 익숙하고 그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렇게 시장에 소화되는 약들이라 그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약들이라서 업력이 되게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하지만 그거를 올해 그 코로나19하고 연결을 생각해 보다 보면 해외 쪽 판매 부진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진 않지만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재미는 없다.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지금 보시면 또 피터 원장님께서 매매 사유가 러시아 쪽 코로나 치료제하고 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코로나19로 수혜를 봤다기보다는 그게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. 기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견조하다. 상당히 업력이 좋은 기업이고 70년 이상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사라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 또 보시면 이 회사는 5월 28일 날 그 우리나라의 KRX 3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처럼 300개 기업들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표 지수를 만드는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, 뭐 KRX 30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아마 그게 5월 28일에 편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아마 5월 말 6월 초부터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그때부터 주가가 흐름을 탔어요. 아무래도 그 지표 주식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말, 그러니까 5월 말부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요. 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횡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요.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0만 원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7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거니까요. 그 매출에 비해서는 솔직히 주식이 싸지는 않죠. 그런데 상당히 한 8만 원, 9만 원대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. 아마 피터 원장님께서도 8만 원대 이 언저리 부근에서 8월과 9월에서 제약주들이 계속 무난한 제약주들을 고르시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셨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때 고점에서 내려와서 저점을 계속 만들면서 횡보를 하면서 아주 이 그 박스권에 촘촘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죠. 그걸 한번 지금 깨고 내려가서 여기서 보면 일봉상 121선에 갇혀 있습니다. 일봉상 121선에 한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. 이 종목은 지금에 있는 지지와 추세와 저항 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간단하게 표시했지만 슈팅이 나올 때마다 걸렸던 그 거래량의 수급도 보셔야 되는데요. 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앞으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흔들린다고 보실 때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우측 위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신용 비율 7% 정도가 보이실 겁니다. 이게 뭐냐? 사람들이 이 주식을 돈을 빌려 샀다는 거예요. 근데 한 종목이 100주라고 하면 그중 7주가 신용,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비율입니다. 이 7% 정도 되는 비율이 사실 작진 않아요. 보통 뭐 이제 5% 10%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등락을 보일 때 영향을 받는데
저는 이 종목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한번 흔들릴 때, 지금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한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용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니에요.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. 이 종목의 일봉상 121선의 지지가 깨져 내려온다고 하면 이 5월 28일 KRX 300에 편입된 그 윗단까지 한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러면서 신용 물량을 한번 털고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피터 원장님께서 매매를 잘 하셨던 부분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율을 적정하게 가져가셨어요. 여기다가 뭐 30%, 40%를 한꺼번에 쏟아본 게 아니라 10% 정도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8만 원대 매수를 하셨던 8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더 내려올 때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뭐 20%를 투입하시겠다,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 비중을 20%를 맞추시겠다라고 하면 뭐 5만 원에 사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6만 원에 사실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도망갈 주식은 아니에요. 하락을 충분히 견디시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릴 만한 종목입니다. 업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폭발성이라든지 견조함이라든지 봤을 때요.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10만 원이 넘어간 가격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사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평균 가격이 7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반등은 들어오거든요. 그럼 익절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흔들릴 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. 도망갈 종목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지점 KRX 300에 편입됐던 이 지점까지는 아마 지켜줄 겁니다. 아무리 주가가 밀려 내려와도요. 상승과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거는 피터 원장님처럼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저가 매수를 잘 하시면 반등 매매로 충분히 익절이 가능하다, 좋은 회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조금 아쉬운 게 제약주인데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날아갔잖아요. 거기서 소외된 게 조금 아쉽지, 기업 내용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 내용은 충분히 견실하고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종목으로 일양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추가 매수 잘 하시고요. 익절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